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저도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저녁에 저녁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 공원 같은데 뭐 이런데 좀 운동 좀 하려고 걸어 다니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나고 막 그래 더워서 못 움직였었는데 좀 한동안 이렇게 걸어도 땀이 그냥 살짝 나는 정도, 한동안 움직여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이 주식도 좋고 다 좋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단조로워져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뭐 저녁에 이렇게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게 조금 투자하는데도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건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자, 일단 뭐 그건 그렇고 뭐 해외 증시들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조금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금 그 부양책 관련해 갖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1조 2천억 달러 부양책을 놓고 막 굉장히 이렇게 줄다리기 중이죠. 뭐 중간에 뭐 1조 5천억 달러로 하자는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긴 했지만요, 하원에서. 자, 근데, 트럼프가, 이 요즘 장이 조금 흔들리니까, 이 장 빠지면 트럼프는 재선은 뭐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급했나 봐요. 공화당 쪽에다가, 야, 우리 부양책 규모 좀 올리자. 그렇게 일단 뭐 좀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구체적인 액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 공화당 쪽에서는 글쎄 뭐 그렇게 좀 냉소적인 반응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백악관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 공화당 쪽에서 조금 그런 반응이 나왔어도 아니 괜찮아 설득할 수 있어 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저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이 좀 지금 시장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는데 이걸 좀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 뉴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지난 72일간의 부양책 협상보다도 직전 72시간이 더 긍정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요런 부분들이 좀 저 부양책 합의로 이어질 경우에는 뭐 시장에 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위쪽으로 이렇게 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저 백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 CDC에서는 코로나 백신은 내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야, 아니야. 빠르면 10월 달에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저 백신을 직접 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모더나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백신의 효과가 좋으면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1월 달 정도면 잠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미국 대선 저 설문조사 지지율 설문조사에 나온 얘기인데 지지율 격차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7.2% 정도가 벌어졌었는데 바이든이 우세죠. 이 바이든이 우세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지지율 격차가 뭐 5.2%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총투표자 총이 합이 아니죠. 그 주마다 해서 그 주에서 이기는 쪽이 몽땅 다 갖는 거죠. 이 선거인단을. 자, 그래서 뭐 이 경합주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이 경합주에서는 바이든이 우세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요게 86만 건 정도 나왔어요. 자, 전주에 비해서 보면 회복세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CNBC 쪽에서는 트럼프가 36시간 내 틱톡 인수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연준 쪽에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어려운 거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촉발이 됐죠.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더 이상 좀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그런 뉘앙스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숏 포지션 취했던 거.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매도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고 해요. 매수 포지션을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숏이라는 거는 매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비둘기적인 그런 내용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즉 이게 달러가 매도를 쳤던 부분이니까, 자, 약세를 예상을 하고 매도를 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거는 다시 매수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러 강세의 가능성이, 달러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면 달러 강세 가능성이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달러들이 미국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절대적으로 뭐 믿거나 그렇게 할 건 못 됩니다. 모든 걸 요런 내용도 있었으니까, 요런 의견도 있으니까 뭐 그 현상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저런 부분들 뉴스들 좀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시장 움직임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좀 짚어보게 되면요. 저 뭐 여기서 보시면 저 중국이 0.4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자, 홍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홍콩이 1.5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 0.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 선물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마이너스권이 났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1.22% 정도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1.24% 정도 하락 마감했죠.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요거는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더 올랐던, 견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좀 안 좋았죠. 다우가 0.4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8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2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6% 정도 하락하면서 비교적 시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요거 10분봉을 보면서,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아침에 우리 이게 뚝 떨어져서 시작했죠, 갭으로. 자, 요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 미국 증시 선물 시장이 열렸죠. 자, 그래서, 좀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 뭐,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갭으로 두들겨 맞아갖고 시작해갖고 반등 시도를 좀 하는 듯 했다가 다시 재차 밀렸습니다. 재차 뭐 시초가 근처 정도, 자, 그 정도까지 밀렸다가 시가 근처에서 조금 지지받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다가 반등하면서 장막판에는 조금 좀 하락폭,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런 움직임들은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나 S&P 500 마찬가지 전부 다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일봉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봉들을 보게 되면 자, 이 나스닥 시장의 일봉인데요. 가장 약한 게 지금 나스닥 시장이 가장 약하죠. 이게 가장 약한 이유는 그동안 3대 지수 중에도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올랐고 나스닥에는 기술주들 뭐 요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버블 논란에 뭐 저 닷컴 버블 때하고 비슷하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이쪽 나스닥 쪽 기술주들이 조금 고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는 저 61평선 자체를 그냥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침에 갭으로 깨고 시작을 했는데 회복은 하고 마감이 됐죠. 자, 이게 62평선이 1846포인트 정도에 있는데요. 시가가 1796포인트였으니까 62평선을 깨고 시작한 겁니다. 자, 깨고 시작했지만 뭐 종가에는 1910포인트 정도로 끝나면서 이 62평선 자체는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62평선 자체가 이 방향이 기울기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깼다가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저 뭐 다우 같은 경우는 62평선 근처까지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S&P 500은 지금 62평선 근처에서 조금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저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다음 주나 빠르면 뭐 다음 주나 아니면 저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뭐 그럴 때는 조금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은 너무 길죠. 뭐 일단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니까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미국 증시가 더 이상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근거냐면요. 저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의 지금까지 그 권력욕, 자, 트럼프란 사람을 믿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제가 트럼프를 뭘 보고 트럼프를 믿겠습니까?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트럼프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권력욕, 그 욕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자, 트럼프는 뭔 수를 써서든 어떻게 해서든 재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막 망가지면 트럼프 재선은 물 건너가는 거죠. 아마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이 여기서 뭐 많이 좀 더 흔들리고 막 그러면 저 사람들 이 연준도 또 다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죠. 야, 연준 리들 뭐 제롬 파월 너 전에 저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에 실망감 줘갖고 니 때문에 장이 이렇잖아. 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저 의회를 압박할 수도 있죠. 공화당 의원들을 또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니들 이렇게 갖고 내가 선거에 지면 니들은 무사할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또 의회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선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협박을 하든 뭐 어떻게 밀어붙이든 간에 이 추가 부양책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트럼프의 권력욕을 믿어서 뭐 시장이 뭐 좀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한 번 정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만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동향들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자, 보시면 어제도 개인 투자자들이 4,587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256억을 순 매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3,356억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았죠. 코스닥 시장도 뭐 같습니다. 수급 방향은 개인들이 2,236억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31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720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시장에서도 어제 한 1,8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자, 요거는 저 순매도라고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장중에 장 초반에 외국인들 순매도가 한 5천억 정도까지 갔었어요. 선물에 대한 순매도가 5천억 이상까지 갔었는데, 뭐 어제도 장이 좀 흔들렸죠. 쭉 빠지니까 이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일부 좀 매도 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일부 청산을 좀 이렇게 하면서 종가는 1,815억 정도, 뭐 요 정도 순매도로 끝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옵션 시장 외국인들은 콜옵션에서 27억 정도를 순 매도했네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는 콜옵션에서 24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 콜 매도, 금융투자 콜 매수,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풋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풋을 한 54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는 35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포지션을 새로 쌓아간 게 아니라 그 전에 포지션을 청산한 걸로 봅니다. 콜옵션도 그렇고 풋옵션도 그렇고요. 자, 최근 들어서 요 만기 지나고 여기서 이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순 매수가 그 전에 좀 있었죠. 그 부분을 일단 청산한 거고요. 풋옵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도 쳤던 거, 그 부분을 일단, 일정 부분 매수로 청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옵션 시장 같은 경우, 누적 포지션은 추석 지나고, 추석 연휴 지나고, 뭐, 그때 봐도 될 것 같으니까, 누적 포지션은 그때쯤 돼서 한번 짚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수급 동향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국내 증시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 시장도 가끔 좀 봐드릴 생각인데,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봐드릴 거고요. 자, 근데 이걸 뭐 꼭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게 방향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죠. 큰 틀에서의 방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시장이 위로 가는데 코스닥이 지 혼자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고 정도의 차이죠. 뭐 코스피 시장이 저 위쪽으로 만약에 뭐 5% 간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7% 가고 내지는 뭐 3% 가고, 자, 요렇게 그 방향성은 같대. 좀 폭의 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꼭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지 않더라도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거하고 코스닥 시장하고도 뭐 흐름 자체는 조금 비슷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영상 촬영하기 시작한 지 한 20분 다 돼 가네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코스피 시장 움직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조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뭐 잠깐 좀 플러스가 나기도 했었죠. 잠깐 플러스가 나기도 좀 했었지만 이내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좀 반등 시도를 좀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장 끝날 때까지 밀어놓고 그냥 꽉꽉 누르는 모습이었죠.
쭉 밀렸다가 뭐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런 움직임은 어제 그 미국 쪽 나스닥 선물 시장 그쪽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뭐 나스닥 선물 시장이 나스닥만 있는 건 아니고 다우, S&P 500, 뭐 빅스 선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게 다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됐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조금 좀 어제는 상당히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요런 것들도 저 오후장 들어갔고 쭉 좀 밀렸죠. 좀 많이 밀린 모습이라서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어제 아침에 또 조금 좀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시장 좀 조정이 있더라도 1차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 22평선 정도는 뭐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뭐 어제보다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올라왔죠. 어제는 2379포인트 정도인가? 70몇 포인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자, 오늘은 2382포인트로 조금 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오늘 뭐 또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요, 여기서 더 흔들리잖아요. 예,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 트럼프 나서고 연준 나서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자, 뭐, 좀 그쪽도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큰 틀에서의 시장은 뭐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제가 저 투자를 이렇게 이런 거를 매일 뭐 아침에 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장에 대해 갖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 것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면 저 이런 거 장 뭐 하루하루 어떻게 되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그거를 이 뭐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큰 틀에서 시장은 아까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지금 어제 좀 이 미국 증시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빠졌네,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뭐 미증시 선물 동향들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시고 선물 시장 움직임들,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들, 뭐, 요런 것들을 잘 좀 보시면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뭐 이게 조금 여건이 되면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